변호사님 급하게 해주시네요. 상한노 클래스 2교시 정인국 변호사와 계속 함께할 예정이고요. 이도성 기자,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 언론인 5명 중 1명 출신인 이도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와, 우리 이도성 기자, 그때 선정 이유. 선정 이유? 공정한 보도 활동과 활동.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기여했다. 대한변협이 선정한 그렇죠. 거예요. 5년이나 지났네요, 벌써. 네, 그때 이제 대한변협이 1명을 도저히 못 뽑아서 이렇게 아무나 뽑았다는 소문도 있는데 아, 변호사님, 그러면 변호사님들 사이에서 좀 유명한가요? 이도성 기자가? 전혀 모르시는 완전 난생. 전혀 대관 모르시는데. 업무를 하시는 분들만 좀 압니다. 아, 네. 급히 임기응변으로 대답해 본 것 같습니다. 일부러 네, 저를 난생 처음 먹이려고. 만나는 기자. 네. 여러분의 참여가 더 풍성한 상클 이교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 또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 상클 인스타그램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 상한노 클래스라고 검색하시면 왜 해주거나 아이들 아닌 얘기해 주세요, 요즘에. 네, JTBC _ 상클 SANGCL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팔로우 600명에 부탁드려요. 육박했습니다, 지금. 네, 이게 다 이도성 기자 덕분에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도현 기자가 법조 쪽에 또 워낙 지식이 그렇죠. 풍부해서 항상 우리 도시락 이슈 할 때도 법 쪽의 이슈 나오면 좀 네.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제가 그래서 형사소송법만큼은 많이 알고 있다. 아, 자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네, 변호사님 보셨으니까 변호사님한테 들어봐야죠. 근데 우리 정익 변호사님 예. 그 변호사 자격증 있으시고 당연히 네. 세무사 자격증 어. 예전에는 그 변호사 자격증 있으시면 세무사가 나왔었죠. 네, 그렇죠. 이게 아, 제가 합격했을 때가 마지막이었고요. 아. 그 당시는 변호사 합격하면은 세무사랑 변리사까지 주어졌습니다. 아. 지금은 아니에요. 팀 아니고 그리고 게다가 연수를 미국 받아야 공인 회계사까지 또 아, 있으시고. 그건 제가 세금 사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회계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좀 틈틈이 공부를 해서 다행히 땄습니다. 와.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플렉스 있잖아요. 되게 틈틈이 공부해서 잠깐 공부해서 한번 땄습니다. 땄습니다. 따봤습니다. 네. 변호사님, 근데 방금 그런 뭐 상속 문제를 오늘 세금 다뤘었잖아요. 문제. 세금 네. 문제. 그러면은 그런 걸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사건을 다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하는 분야는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상속 사건 그리고 좀 관련이 많은 상속이랑 제일 관련이 많은 게 세금이거든요. 세금 사건 이걸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방송에서 얘기했던 사례가 네. 아까 뭐 그러니까 빈번한 꽤 자주 있다는 식으로 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내연녀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그 이제 가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과 남겨진 그 부인이 세금을 받아봤는데 내연녀한테 뭐 아파트가 증여돼 있고 뭐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나요? 종종 발생하는 게요. 네. 그 사랑과 전쟁 드라마 있잖아요. 네. 그거는 작가분들이 창작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다 실제로 와, 있었던 일이고. 예. 많이 발생하고요. 뭐 제가 했던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재혼했는데 뭐 후처랑 전처 자녀의 갈등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혼외자 이야기는 정말 무수히 많고요. 무수히 와. 많고. 여러 가지 해보셨겠지만 그 중에 좀 저희가 좀 깜짝 놀랄 만한 경우가 있었나요? 일단 뭐 제가 한 사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게 있었거나 네.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네. 저도 건너드린 얘기인데 어떤 돈이 많은 재력가분이 있으셨는데요. 그 아들한테 누구누구랑 결혼해 이렇게 생판 모르는 여자를 지정을 했대요. 네. 지정을 했는데 결혼하라고. 예, 근데 그 지정받은 여자가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내연녀였다. 네, 그 다음이 조금 더 충격적인데요.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결혼해서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가 남편의 애가 아니라 시아버지의 애였다. 어머, 동생이야? 아 이게 무슨 와. 아들인 이 실화라고요? 예, 이게? 실화. 그리고 뭐 제가 했던 사건은 아니지만 네. 이거는 아는 그 주변에서 변호사님으로부터 들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연녀를 며느리로 들였고 네. 그 며느리가 낳은 아이가 손자인 줄 알았는데 손자가 아니라 그죠. 자식이었다. 아들 네.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동생인 동생인 거죠. 거잖아요. 네. 참 안타까운 게 그 아버지가 워낙 재력이 많다 보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 눈밖에 나면은 아. 또 상속을 못 받는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식 입장에서는 또 모른 척을 한다든지 또 혹은 감수한다든지 너무 불행하다. 이런 안타까운 일도 종종은 아니죠 이거는요. 저도 한 번씩 어떡- 없는 일은 너무 아니라는 충격적이네요. 얘기예요. 저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어우, 드라마 저리 가다. 이거는 진짜 아니 변호사님 시나리오 쓰셔도 되겠다. 변호사님 이런 사건들 모아가지고 진짜 그- 시나리오 쓰시면 사랑과 전쟁은 작가가 필요 없다니까요. 아, 진짜 그냥 판결문 실제로 분석해서. 일어난 예. 일이 와, 더 충격적이어가지고. 대박이다. 그렇군요. 그- 자 그럼 네,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게 이 상속세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얘기라고 네. 생각했거든요. 음. 근데
적은 금액이라도 좀 상속을 받는 경우가 물려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 가격 상승이거든요. 아.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시가 10억 넘는 부동산들이 훨씬 많잖아요. 네. 이게 상속받은 재산이 10억만 넘어도 과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음.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음. 그리고 상속이라는 거는 다른 거랑 달라서 모든 사람이 언젠가 죽기는 하지만 네. 언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아. 갑자기 오늘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미리 준비 안 하게 되면은 뭐 갑자기.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든지. 아. 그래서 뭐 예컨대 집 한 채 받았는데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된다. 현금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집을 팔아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좀 장기간에 걸쳐서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분들이라면 네. 좀 이렇게 대비를 해놔야 되는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뭐 그 미리 뭐 세무사라든지 변호사한테 상담 받으실 필요도 있고요. 네. 여기저기 서치하실 필요도 있고요. 근데 상속이라는 게 꼭 그 피상속인가 상속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속을 하는 사람이죠. 피상속인이면.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숨진 뒤에 하는 건가요? 이게 실종 선고의 경우에도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어떤 사실 실종이요. 실종됐을 실종됐을 때. 현실적으로 지나는 거군요. 거의 발생하기 어려운 거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주면 증여, 돌아가시고 나서 받으면 상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증여 상속 이제 숨진 여부에 따라서라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네. 좀 러프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상속세랑 증여세 차이가 좀 이렇게 먼저 어떻게 궁금해요. 달라요? 일단 세율은 똑같습니다. 아. 세율은 똑같은데 아무래도 증여가 상속보다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 이유가 증여가? 뭐냐면은 그 살아생전에 재산을 증여했단 말이죠. 부동산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부동산이잖아요. 그 정말 많은 자산가가 아니라면. 그렇죠. 근데 부동산 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하잖아요. 예. 네.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왔고. 그래서 그 살아생전에 증여하실 당시엔 부동산이 30억이었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 부동산이 100억이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르니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아.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내는 정도가 아니라 세율 자체가 높아지니까 가급적이면 살아생전에 나누어서 증여를 하시는 게 비교적 낫다고 보여져요. 나누는 방법이 있군요.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라고 하면 생전 또 사후 요거의 차이인데 둘 중에 뭐가 유리하냐 보면 증여가 그나마 더 유리하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오를 수도 있으니까. 나눠서. 예, 물론 뭐 조금씩?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긴 하거든요. 아, 10년. 예, 합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걸 생각하면 미리 내는 게 미리 증여를 하는 게 낫죠. 그럼 상속 과정에서 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많다고 하는데 요거 좀 짚어주세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백화점 가보게 되면 요새 소형 금고 판매가 많죠. 아. 소형 금고 판매가 많은 이유가 살아생전에 어르신들이 그 뭐 은행 갈 때 마실라 가는 것처럼 미리 돈을 조금씩 인출해요. 뽑아놔. 예. 인출해가지고 그거를 소형 금고에다가 넣어놨다가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꽤 오래 하시면 금액이 클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뭐 조그만 소형 금고 같은 게 2, 30억 정도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 비밀번호는 자식만 아는 거죠. 오. 자식은 아. 그 금고를 열어서 그 돈을 상속받고 이건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살해생전에 1년 내에 2억 원 혹은 2년 내에 5억 원 이게 인출됐는데 인출된 용도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럼 이거 아마 자식이 상속 받았겠지. 그러고 그냥 상속으로 추정해서 과세를 해버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수정을 해버려요? 그럼 네. 세무조사나 이런 걸 다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렇죠.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은요. 모르겠다. 상속인들 니네들이 억울하면 니네들이 증명을 해라. 안 받았다고? 대박. 이게 당연히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만약에 정말로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출을 하셔가지고 자기 필요한 용도로 쓰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사정은 자식들이 입증을 해야 돼요. 우와. 그게 입증을 못해서 네. 상속세가 부과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사례도 또 안 한번 받았는데도 실제로. 네, 설명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럴 것 같아. 뭐 어르신이 그렇게 조금씩 막 몇 천만 원씩 인출해서 어디 복지재단 같은 데 몰래 갖다 주시거나 그럴 현금으로 수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기록 안 남기고 그랬다. 아, 예. 입증이 안 되면 진짜 그렇기 때문에요. 네.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기부금 영수증. 그럼 만약에 난 이런 거 안 해. 나는 왼손이 한 일 오른손 모르게 할 거라고 해서 그런 것도 안 받으셨다 하면 근데 네. 기부했다는 사실은 자식들이 알아요. 그러면 그 기부 받은 단체에 가서 증언 좀 해달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뭐 말씀하신 대로 얼굴 없는 천사 그러면요. 네. 그러면 그게 누군지 인적 사항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얼굴 없는 천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렇게 얼굴도 안 보이시고 네. 그냥 갖다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럼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기부천사가 아. 자식한테는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오, 그러겠네. 그럼 1년에 2억이라고 하셨는데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1년에 2억인데 1억 9,500만 원씩 인체를 했어요. 딱 네. 그걸 이미 아시고 이 방송을 듣고 이제 예. 그러면 어떻게 안 걸리나요? 일단 추정 자체는 안 되는데
국세청 같은 경우에 그 빅데이터라 그래가지고 네. 자금 그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같은 거 흐름. 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조사해가지고 뭐 1억 9,500이라고 하셨는데 더 찾아보면은 2억 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 결국은 1억 그 근사치라고 하더라도 추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한 1,500, 아니,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씩만. 근데 우리 지금 되게 막 1억 5천. 받을 돈이 좀 아니, 그러니까 있으신가 봐요. 변호사님 말씀에 막 정말요? 어떻게 막 과세를 했는데 우리 다 없는데 괜히 우리 없는데 지금 저는 마치 있는 걱정이 것처럼. 별로 안 되거든요 지금. 정말 천도 없어, 천도 없어.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맞아요, 걱정하지 맞아요. 말고 그냥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법을 지키는 선에서 이런 상속세나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팁 같은 게. 뭐 그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이게 트렌드이긴 하는데요. 네, 그 자식이 태어나면요. 처음 태어났을 때 아, 그 선물로 네. 증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자녀한테 증여하는 건 미성년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거든요. 아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10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 네. 2천만 원을 증여하는데 이걸 현금으로 증여하기도 하지만 10년 동안 묻어두는 오를 주식 있잖아요. 네. 맞아. 네, 그런 주식에다가 2천만 원짜리 사줍니다. 음. 그리고 자식이 이제 10살이 됐죠. 네. 예. 다시 10년이 됐죠. 10년 넘어가면 합산을 안 해요. 그럼 다시 미성년 자녀한테 또 2천만 원을 증여를 합니다. 아. 이걸 가지고 또 10년 뒤에 오를 주식을 또 사주는 거죠. 아. 그리고 자식이 성년 됐죠. 축하한다. 성년 되면 5천만 원까지가 아, 비과세예요. 맞아, 맞아. 그러면은 5천만 원치 또 주식을 사주는 거죠. 어. 이렇게 보게 되면은 2천, 2천, 5천 해가지고 합치면 9천이잖아요. 근데 이게 주식을 뭐 10년 뒤에 오를 주식이다 그러면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를 수가 있겠죠. 네.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보면은 자식이 갖고 있는 재산이 엄청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오. 애플, 삼성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 하긴 10년 전에 삼성 사놓고 이랬으면은 네. 이거 생각보다 제 주변에 이제 막 결혼하고 아이 자녀 계획을 막 세우는 또래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이거 더 잘한다요. 그래요? 네. 잘한다요? 네, 저는 왜 몰랐죠? 아니 이게 우리 와이프가 주식만 알고 있으려나?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아니 뭐 주식이 아니라 다른 재산도 가능한데 뭐 현금도 다만 현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쌓인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쌓이지 않잖아요. 근데 또 2천만 원 가지고 부동산을 살 수는 없고요. 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식이고 주식이나 펀드 뭐 예. 이런 거. 그렇죠. 펀드도 마찬가지고 뭐 10년, 20년 뒤에 그 포텐이 터질 주식이 뭐냐. 어. 이걸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맞아. 사실. 아니면 땅으로 해놓던가.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땅 땅은 찾기가 그 맹지 아닐까? 맹지 도로 없는 땅.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네. 요즘에 이제 사회 초년생 이제 시작될 때 수중에 진짜 한 1억 정도의 그게 없으면 오. 뭔가 살기가 쉽지 않죠. 막 쉽지 다 않으니까.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대학교 때 이제 집 구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뭐 다른 맞아요. 지역으로 대학을 가면? 원로인요, 예, 뭐. 그럴 때도 엄청 도움이 되겠다. 맞아요. 그렇죠. 예. 그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네. 법이 허용하는 절세 방안으로 많이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투자를 해서 2천만 원을 해서 주식을 사지 않고 그 네. 부모가 대신 미성년자니까 대신 이렇게 굴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얼마가 되든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한번 국세청에 문의도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식 명의 계좌에 대해서 부모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식 거래를 해도 이것만 갖고 문제 삼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식 계좌이기 때문에 증여한 재산인 거 맞다. 이렇게 그 국세청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도 문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면은 아. 만약에 주식의 귀재라면은 자녀한테 태어났을 때 2천만 원을 투자해서 막 불리고 그다음에 네. 또 2천만 원 불리고 5천만 원 불려서 몇백억이 돼도 사실 이거는 그렇죠. 네. 다만 종목 선택을 잘해. 하셔야 돼요. 알아야 되고. 왜냐면 종목 10년 선택을. 제가 사실 이제 10년 전에 이제 주식을 시작했는데 네. 대학교 때 처음 했는데 그때 산 게 지금보다 가격이 낮은 게 좀 예. 있어가지고 아, 예, 그럼-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맞아.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아, 있습니다. 제가 상태가 당해가지고 되면 제가 상장 폐지를 당해가지고 아 진짜요? 마이너스 아니, 99.6%짜리도 있고 해가지고 아.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니 클래스 상암동 클래스의 머니 클래스를 좀 유심히 보시면 그럼요. 네, 코너 좀 한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좋습니다. 네. 좀 빨리 적극적으로 어플 네. 좀 아니 또 이게 하세요. 너무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맞게 아, 이게 그죠, 항상 멘트가 그죠. 들어가잖아요. 응. 하지만 또 말씀하신 우리 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절세 방안, 그 합법적인 틀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좀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근데 난또 증여를 2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황재원님의 네. 댓글을 조금 소개를 할게요. 변호사님께 질문을 해주셨어요. 유언장을 컴퓨터로 적은 건 효과가 1도 없다고 들었는데 네. 정말인가요? 오. 손글씨는 효과가 있나요? 야 방금 제가 드릴 준비된 질문도 이거였어요. 네네. 예. 유언장. 예. 유언장은요, 이게 일반적인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워드를 친 다음에 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면 이게 맞다고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유언장은 돌아가시고 나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유언장을 타이핑을 치고 정말 도장을 찍었어도 죽은 다음에 다른 누군가가 타이핑을 수 있잖아요. 치고
인감투정 가지고 첨부해가지고 제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장 같은 경우는요 하나하나 모두 손수 적으셔야 됩니다. 네. 또 매우 까다로운 게요. 이게 그 유언장 전체 내용 적고 작성 연월일 적고 이름 적고 또 충격적인데 주소까지 적어야 돼요. 주소도? 주소 안 적으면 유언장이 무효입니다. 오, 뭐야. 주소를 꼭 적어야 돼요? 그 네. 당시 내가 살고 있는 그 맞습니다. 뭐 정확히 몇 번지까지인지 적을 필요 없지만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을 정도는 우와. 적어야 되고요. 오. 제일 좋은 거는요 사실은요 워드를 적으셔도요 공증이라는 제도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공증받으면 되죠. 공증. 변호사한테 뭐 제가 변호사라고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네. 공증을 받게 되면은 문제가 없죠. 아, 워드로 컴퓨터로 작성해도 네. 공증받은 유언장이 제일 그래서 효력이 강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필로 하나하나 손수 적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증 받으려면 예를 들어 뭐 자식과 부모님이 같이 이제 인쇄된 거를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네. 유언장 공증해 주세요라고 하면 간단히 끝나는 건가요? 뭐 같이 찾아가실 필요도 없고요. 네. 혼자. 유언을 하시는 분이 찾아가서 변호사 앞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낭독하고 아. 그 내용이 맞다는 거 확인받고 공증 담당 변호사가 사인을 하고 그럼 공적인 증명력이 생기죠. 공증하는데도 돈이 들어요? 네, 들죠. 그러겠죠.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무료로 해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요새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시는 분도 네네. 있어요, 유언을. 예. 요건 어때요? 맞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뭐 드라마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네. 영상으로 남겼잖아요.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도요. 지금 뭐 다 모든 게 스마트 시대잖아요. 네. 이건 자필 유언장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해 줍니다. 근데 그때도 뭐 주소나 생년월일 이런 거 다 말을 해야 되고. 다 낭독을 하셔야 되고 뭐 자필과 공증 말고 그밖에 다른 유언장에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 스마트폰 녹음이라든지 그밖에 다른 종류 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혼자 하시다 보면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4가지가 방법이 가능한데 네. 이 부분은 미리 유언하시기 전에 뭐 상담 받아보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네. 그 저희 윤세호님께서 꼭 알아두면 좋은 세법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세법. 그게 아까 그 저희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거라고 보면 될까요? 이거 약간 너무 큰 질문이라 네. 약간 범위가 넓네요. 세법이라는 게 뭐 종류가 워낙 다양한데 많으니까. 네. 뭐 상속 증여와 관련돼서 그 막 국한돼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탈세가 아니라 절세가 돼야 되는데 뭐 증여 관련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또 아린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미성년 자녀 증여할 때는 2천만 원까지는 예. 비과세다. 예. 이 제도를 10년 단위로 활용하자. 이게 제일 제가 보기에는 주요한 팁인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아, 네네. 변호사님 법에 관련된 것 중 드라마 영화 중에 네. 그나마 법 용어가 잘 맞고 내용이 좀 잘 그 현실을 잘 반영한 드라마나 영화가 있다면 기억나시는 게 있는지 뭐 다 잘 반영했겠지만. 뭐 드라마는 네. 다들 아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닐까요? 아. 그게 참 검증이 잘 됐어요. 고증이 잘 돼가지고 아. 실제로 작가분이 아마 그 변호사나 자문도 법조인한테 받고. 자문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보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어떻게 저것까지 잡아냈지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뭐 그거 추천해드리고요. 뭐 그밖에 뭐 영화요? 뭐 전 뭐 예전에 본 영화지만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그 영화 같은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줄리아 로버츠 나온 영화거든요. 아, 에린 에린 브로코비치. 예, 그러니까 환경 관련된 소송이었는데요. 네. 거대 자본에 대해서 다투는 사건이었는데 아. 결국 그 약자들이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환경 오염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든요. 거액의 배상을 받고 모두 회피할 수 있었다는 뭐 그런 영화가 저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왜냐면 또 법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영화 보면서 또 이렇게 간접 흥미를 체험을 하시니까. 가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에린 브로코비치. 줄리아 로버츠 아니면 우투 영투도 우.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상클 2교시 매주 월수금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본방송 끝나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도 하면 다 같이 상클하세요 상클하세요. 하고 마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금요일. 소성인 다음 주 휴가.